전국민 사암침쟁이 만들기 프로젝트, 전국민 사암침 전문의 만들기 프로젝트, 병퇴생리학과 사암침법 계속 이어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시간은 송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이죠, 16일, 그리고 다음 주 23일, 그리고 그 다음 주 30일 3회에 걸쳐서 송년 특집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사암침법은 암 치료를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사암도인 친구 요결 제28장 요통문에 보면 사암사께서 의학에 정진하게 된 동기와 또 자신이 앓았던 병증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혹 환절기에는 좌우 수비가 수종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4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혹은 가을이면 우국하여 흉배가 무중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연히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거늘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설하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이 잘못 호로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세 동생들과 장질이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즉 사망했다. 하구와 모태부적과 투경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됐고 혹은 후열이 됐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혹은 산기로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차등제증은 이른바 품부부족으로서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만각이다. 경렬이 아니었으면 여신은 자리를 어찌 알았을까 보냐. 이렇게 사암사께서는 자신이 앓았던 병증을 논하고, 그리고 그 병은 대장허증이다. 그래서 대장 정격을 써서 자가치료에 성공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병증으로 보면 림프암입니다. 림프암이란 초간단 요약, 림프종, 림프암. 림프종은 인체의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계에 있는 백혈구 세포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시작되는 혈액암의 일종. 림프암, 달리 혈액암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림파틱 시스템이 있죠. 이 림파틱 시스템은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도 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의 천병 역할을 합니다. 이 림파틱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게 림프암, 즉 림프 혈액암입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말씀하신 당신 가게의 내림병, 그것이 왜 림프암인가? 함께 살펴봅니다.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림파틱 시스템에는 수백 개의 이러한 림프절이 있어요. 그런데 림프종은 이 림프절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림프절 여기저기가 부을 수 있어요. 그 림프절 비대로 인해 신경이나 척추를 압박하거나 뼈로 전이될 때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흔히 깊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나타나고 밤이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며, 체중 감소, 야간 발한, 흔히 도한이라고 하죠, 동의학에선. 그리고 림프 부종, 림프이데마, 림프 부종, 몸 여기저기 붓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여러 증상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좌우 수비가 수종과 같았다가, 이 그림 잘 봐주세요. 팔이 부었죠? 이 그림에는 다리가 부었습니다. 사암도인은 이 병으로 팔이 부었다. 그것은 오늘날 병증으로 볼 때 림프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영문 표기로 림프이데마라고 합니다. 림프계는 체액항상성 유지와 면역 감실에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순환계와 면역계 모두의 핵심 구성 요소로 기능합니다. 림프계는 고유한 수축성과 단방향 판막을 갖춘 특수 혈관을 통해 매일 약 2에서 4리터의 단백질이 풍부한 간지력을 배출하여 조직의 체균형을 유지합니다. 동시에 림프절 여과를 통해 항원 제시와 림프구 등의 면역세포 이동을 촉진하는 면역 기능도 수행합니다. 림파틱 시스템은
우리 몸의 재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면역 세포들을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이동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림파틱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해 면역 시스템이다. 그런데 그 면역 시스템에 병이 생긴 게 림프암. 그래서 림프 흐름이 저체될 수 있어요. 특히 림프절이 부으면 림프배액이 저체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팔이나 다리, 얼굴 등이 부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림프이디마라고 합니다. 흉배가 무중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림프종은 흉부의 림프 결절과 체액 축적으로 인해 흉통과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들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이명이 대작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비인두 림프종과 같은 두경부 관련 림프종은 이명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나 두개골 바닥 근처에 부은 림프절이 신경을 누르거나 유스타키오관을 막으면 청력 문제와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거늘, 이것은 그 병으로 나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그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병 자체가 공포증을 유발할 수 있다. 림프종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직접적인 신경학적 증상으로 불안, 초조, 공황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고와 모태 부족과, 이 모태 부족이라는 말은 타고나기를 면역력이 약하게 태어났다. 면역체계 약화는 림프종 발병의 알려진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선천적으로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림프종 발병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모태 부족은 이러한 면역 결핍 및 조절 장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경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되고 발열, 피부 발진, 피부 가려움증, 이러한 증상들은 림프종의 흔한 증상들입니다. 림프절 부종, 즉 스왈렌 림프노드, 이것은 피로, 야간 발한, 즉 도한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 항핵이 되고 이렇게 경황부에 림프절이 부어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고 만져도 확인이 되는 이 림프절 부종, 이것은 특히 목덜미의 림프절 부종은 림프암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특히 호지킨 림프종에서 자주 나타나는 구강 증상 중에는 입과 잇몸의 통증, 구강 건조증으로 인한 궤양, 충치 또는 감염, 삼키기 어려움, 연화곤란, 혀에 타는 듯한 자결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림프종이 코 또는 부비 등 부위에 발생하면 지속적인 콧물, 종종 피가 섞이거나 고름이 섞인 그러한 콧물이 나올 수 있고, 잦은 재채기, 코막힘 또는 코가 지속적으로 막히는 증상, 얼굴 통증, 그리고 얼굴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혀백이 아프고, 혀백의 협은 옆구리를 말해요. 액, 이것은 겨드랑이를 말합니다. 림프종은 암 진행에 따라 다발성으로 림프 결절이 나타납니다. 갈비뼈와 엉덩이 사이의 림프 결절은 옆구리 통증을, 겨드랑이 부근의 림프 결절은 애과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애과에 수많은 림프절이 있어요. 이 림프절이 림프종으로 인해서 부어요. 그러면 그 부근의 신경을 눌러요. 또는 흉부의 갈비뼈 이쪽에도 림프절들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림프암으로 인해서 그 부근의 신경을 누르면 혀백이 아플 수 있습니다. 혹은 풍질도 되고, 이 풍질이라는 말은 동의학적 용어인데요, 서의학적으로는 신경에 생긴 여러 증상들을 말합니다. 풍질은 신경 손상으로 인한 온갖 병을 말합니다. 림프종으로 인한 신경 손상은 종양세포가 직접 신경을 침범하여 마목감, 즉 저림과 따끔거림, 이 마목감과 따끔거림을 가리켜 numbness and tingling 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과 함께 통증, 근무력증, 균형장애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주로 손이나 발에 나타나지만 뇌신경이나 척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혹은 열격도 되며, 열격은 음식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못하거나 넘어갔다 해도
위, 즉 밥통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이내 토하는 것과 딸꾹질을 말합니다. 림프종이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뇌간에 구토 및 딸꾹질 중추가 위치한 곳을 자극해서 치료하기 어려운 딸꾹질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안질도 된다. 림프종으로 인한 안구 질환은 암세포가 눈의 구조에 영향을 미쳐 비문증, 시야 흐림, 빛에 대한 민감성, 안구 건조증, 충혈 또는 통증과 같은 시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삼사와 또 그 가게의 내림병은 림프암이 틀림없습니다. 삼사가 기술한 이상의 제 증상들은 모두 림프암의 주요 증후를 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삼사의 임상 기록은 동서의학사를 통틀어 림프암에 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로부터 약 200년 후 영국의 토마스 호지킨은 서구 최초로, 세계 최초가 아니라 서구 유럽에서 최초로 1832년에 림프암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의 논문에는 선생께서 기술한 그 징후들이 다 들어있어. 따라서 세계 최초로 림프암을 발견하고 또 원인과 치료법까지 규명한 분은 그렇습니다. 토마스 호지킨이 아니고 사암두인 황현악 선생. 결과적으로 사암 선생은 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암진법을 창안하게 된 것이며 림프암의 증후와 진단법까지 상세히 밝힌 임상 논술은 사암진법의 원리와 병증의 진단 및 치료 원칙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28장 요통문에 선생께서 남기신 기록만 살펴보아도 사암진법의 반은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송년 특집으로 계속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림프암 환자였던 사암사를 낫게 한 대장정격, 대장정격을 쓰면 어떠한 메커니즘이 인체 내에 발동했길래 림프암을 낫게 했을까? 사암진법은 면역요법이다. 23일 제2강에서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